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대학 정보 공시 주요 오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학 정보 공시 지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대학 정보 공시 주요 오류 사례의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현장 점검과 자체 정정 요청에서 주로 발견되는 오류와 관련된 항목들을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 및 교원 현황. 두 번째는 강의, 운영 현황. 세 번째에는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 네 번째, 직접 입력 관련 오류 사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및 교원 현황 관련 오류 사례 중 4-다 신입생 충원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입생 충원 현황 항목 관련하여 대학과 전문대학 학제에서 주로 발생하는 오류를 살펴보면 먼저 입학정원의 이전 연도 미충원 인원의 2월 승인 인원을 포함하여 입력하거나 학생 모집 정지 인원을 제외하고 입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입학정원은 학칙에 정해진 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모집 인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2월 인원을 포함하고 모집 정지 인원을 제외합니다. 또한 모집 단위의 정원의 모집 인원의 총수는 정해져 있지만 학과별 파악이 어려운 전형의 경우에는 기타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을 입력하고 모집 단위의 정원의 모집 인원 총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전형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학과로 입학한 학생 수를 해당 학과 모집 인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편 입학자를 입력할 때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만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입생 충원 현황의 대학원과 대학원-대학 학제에서 주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먼저 지원자와 입학자에서 정원 내의 인원수를 입력하는 경우인데 성별이나 학위과정 구분 오류 또는 전년도 9월 지원자와 입학자 누락, 정원의 인원 누락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위 과정별로 입학 정원을 입력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박사나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 정원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상반기 입학한 4월 1일 재학생 비율로 안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성별 구분 오류도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 사례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의 성별 구분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과 전문대학 학제에서 4-라 학생 충원 현황 항목 관련 오류 사례입니다. 원자료 집계 오류로 계열별, 정원 내외 재학생 수를 입력하거나 현재의 다른 연도별 입학 정원의 학인, 학생 정원이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대학원과 대학원-대학 학제의 4-라 학생 충원 현황 항목의 경우에는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및 정원 내외 구분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학생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총정원으로 모집하여 학생 정원을 계열별로 구분할 수 없는 대학원의 경우 재학생의 비율에 따라 입학 정원을 산정하여 학생 정원을 계산해서 입력해야 하지만 학생 정원을 임의로 입력하는 오류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정원제이고 여러 계열의 학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침서에 제시된 학생 정원 계산 방법을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가-1 교원 현황 관련 오류 사례입니다. 교원 현황 항목에서 주로 발생하는 오류는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소속 학과를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대학 내에서 교원의 소속이 변동됨에 따라 소속 학과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 기준일인 4월 1일 기준, 승진 및 퇴직 등 직급 변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직급으로 입력하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임교원 중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해당 교원 유형에 포함하여 입력하는 오류 사례가 있습니다. 겸임교원의 경우 1학기에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강의하는 교과목과의 관련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 내용이 본직 기관의 직무 내용과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교원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기준일 이전 해당 교원의 원소속 기관이 폐업되었던 사례도 있었던 바, 매년 재직증명서를 받아서 겸임교원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빙교원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월 1일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기타 교원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간혹 규모가 큰 대학의 대학원에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초빙교원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A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입니다. 5년 이내 신규 임용 전임교원 중 산업체 경력이 없는 전임교원을 누락하거나 전임교원의 경력 산정 오류로 경력별 부분 입력 오류, 산학협력중점교수에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비전임교원 형태의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누락하여 입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의 운영 현황 관련 오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Na-1 학생 규모별 강좌 수입니다. 이 항목은 대학 및 전문대학이 공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오류 사례로는 먼저 교원의 인솔이 없는 외부 실습 과목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교원이 존재하지 않거나 교원의 인솔 없이 100% 외부에서 이루어진 실습 과목은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정규학위 과정생이 아닌 외국인 교환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강의, 교환학생 및 시간제 학생 등 비정규학위 과정생만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입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반으로 진행되는 과목을 하나의 강좌로 입력하면 안 되며 각각의 강좌로 입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수업이 진행된 패스, 페일 과목을 입력에서 제외하는 경우입니다. 학점이 없는 패스, 페일 과목의 경우에도 실제 수업이 진행되었다면 입력 대상입니다. 12-Na-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항목과 관련된 오류 사례입니다. 먼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팀치칭 강의를 한쪽에 일괄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팀치칭의 경우에는 하나의 강좌에 해당하는 학점을 각 교원의 담당 강의 시간 비율로 나누어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원 및 어학원 등에 소속된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학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더라도 학과 학생 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타 교원의 강의 담당 학점에 입력해야 합니다. 한편 개설 학과가 존재하지 않는 강좌의 경우 기타 소속 학과 없음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료가 외부에서 지급되는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는 강의 시수가 책정되지 않았지만 교원이 실제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진행한 경우는 포함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 오류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과 전문대학 학제의 8-차-1 등록금 현황입니다. 오류 사례로는 수업료를 학기별 금액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과 전문대학 학제에서는 학생 1인당 연간 수업료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금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금액과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와 입학금과 학년별 수업료의 입력을 누락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학과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산업체 위탁과정 등 정원을 학과가 설치된 대학에서 해당 과정의 입학금 및 수업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입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책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학과별, 학년별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학제의 8-차 등록금 현황입니다. 본학제에서는 학위과정별, 학기별, 학과별로 입학정원을 임의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학정원은 대학에서 정하는 연도별, 대학원별, 학위과정별, 학과별 입학정원을 입력해야 하며 총정원제를 운영하여 학과별 입학정원이 없는 경우 전년도 학과별 4월 1일, 10월 1일의 평균 재학생 수 비율로 안분하여 학과별 예상 입학정원을 산출한 뒤 홀수 학기의 연간 정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석박사 통합과정을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력하지 않고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 통합하여 입력하는 경우에 오류와 5학기 또는 6학기 편제의 학과임에도 4학기까지만 입력하는 오류가 많습니다. 한편 학과가 신설되어 편제 상일 2학기만 입력해야 하지만 편제와 무관하게 수업 연한에 따라 모든 학기에 입력하거나 택하임에도 1, 2학기 등 편제에 맞지 않게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학제의 등록금 현황 장표에서 입학정원, 입학금, 수업료는 학과의 편제에 따라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학생이 없어도 책정된 모집 단위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입학정원이 0이더라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12-4-1 장학금 수의 현황 항목입니다. 먼저 교외 장학금 재원 출처 구분 입력 오류입니다. 교외 장학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설 및 기타로 구분됩니다. 재원 출처가 복수일 경우 재원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해야 하지만 재원별 비율이 불명확할 경우 국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국가에 입력하고 국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군구 및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로, 그 외의 경우에는 사설 및 기타로 입력합니다. 다음은 교내 장학금 수의 명목 구분 입력 오류입니다. 교내 장학금 구분은 수의 명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사정 곤란자가 받은 장학금을 장학금 수의 명목과 관계없이 모두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입력하거나 동일법인 소속 또는 타 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기타 장학금이 아닌 교직원 장학금으로 입력하는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한편 사립대학 보훈 자녀 장학금의 교내 대응분을 교외 국가 장학금으로 입력하기도 합니다. 사립대학에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보훈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는 재원의 비율은 교외 국가 장학금과 교내 기타 장학금의 각각 50%에 해당하므로 금액을 나누어 입력해야 합니다. 결산 마감 후 발생한 자퇴, 휴학 등 학적 변동에 따른 장학금 반환금을 제외 처리하거나 과우나 차고 지급,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을 포함하여 입력하는 경우도 현장 점검에서 자주 발견되는 오류 사례입니다. 즉, 결산 마감 후 학적 변동에 따른 장학금 반환금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처음 지급한 대로 입력하며 장학금 기준 미달 및 담당자 차고 지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한편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보훈장학금 등의 회계연도 내 발생한 반환금이 발생할 경우 이 또한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산에 미반영된 교외장학금을 구분할 때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시스템에 기재된 재원을 활용할 경우 중복지원 시스템 입력 이력을 내부 기업 문서로 갖춘 경우만 입력해야 합니다. 한편 군가산 지원금을 입력한 경우에 오류입니다. 군가산 지원금 또는 군장학금은 2019년 장학금 통계조사에서부터 장학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했거나 편입학한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교내 장학금에 포함하지 않거나 본교 정교학위과정 학생이 아닌 어학연수생, 교환연수생,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등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오류입니다. 또한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급한 장학금을 누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을 국가근로장학금과 중복하여 입력하거나 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장학금을 기타 장학금이 아닌 근로장학금으로 분류하여 오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직접 입력 항목 관련 오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졸업생의 졸업성적 분포 항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4월 공시 항목인 이 항목의 졸업자 수는 8월 공시 항목인 5-가 졸업생 현황 항목의 졸업자 수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데 불일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해당되는 졸업자 수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백분율 점수 구간에 따른 학생 수 입력을 위한 백분율 점수 계산 시
학교에서 정한 자체 백분율 점수 산출식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계산하는 오류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14-4 강사 강의료 항목에서는 4월이 아닌 올해 지급된 강의료를 기준 단가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오류이며 특히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은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인원수나 총 강의 시간수의 4월에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폐강된 교과목을 포함하거나 외부 예산을 지원받은 강사를 포함하거나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개설 학과의 주간 과정과 야간 과정 구분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강의 시간수를 강사가 1학기에 실제 담당한 총 강의 시간이 아닌 인정시수로 입력하는 경우도 오류입니다. 14-카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항목과 관련해서는 전체 재학생 수의 단위한도 4월 1일 기준의 재학생 수를 입력해야 하는데 전년도 재학생 수를 입력하는 경우가 오류 사례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체 재학생 수의 장애 재학생 수를 동일하게 입력하는 오류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전체 재학생 수는 단위한도 4-락 또는 4-마 항목의 정원 내 외 재학생 수의 합과 일치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분 단위로 입력해야 하나 시간 단위로 입력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입력 항목 중 수시 공시 항목 관련 오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가 학교 규칙 및 그 밖의 학교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항목과 관련하여 학교 규칙, 연구윤리 규정 등의 최종 개정본을 탑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대학원에서 개정된 학교 규칙 등을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3-가 신입생 또는 편입생 모집 요강 항목과 관련하여 계약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 모집, 외국인 전형, 대학원, 수시 모집 요강 등을 누락하는 사례입니다. 수시 모집 요강과 정시 모집 요강은 누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그 외 외국인 전형이나 정원의 모집 요강의 누락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추가 모집을 제외하고 입학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신입생 선발에 대한 모든 모집 요강을 공시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9-가-이 항목과 관련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회의록을 탑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당해연도에 개최된 각 차수별 모든 회의록을 탑재해야 합니다. 또한 10-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항목과 관련하여 위반 내용 및 처분 사항 입력을 누락하거나 후속 처리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14-가 정관 항목에서는 정관 변경 사항 개정 후 최종 자료를 미탑재하는 경우가 있고 14-나 법인의 임원 현황 항목과 관련해서는 임기 만료, 사임, 연임 등 임원 임기의 변동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4-자-1 대학 자체평가 결과와 관련해서는 최신의 대학 자체평가 결과를 탑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14-자-2 대학별 평가 인증 현황과 관련해서는 인증기간 갱신 시 인증 유효 기한을 변경하지 않는 오류 사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기관 인증의 유효 기한이 갱신되는 경우 변경된 유효 기한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작년도 2021년 공시 이후 정정 사례를 살펴보면 1-가 학교 규칙 및 그 밖의 학교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항목과 12-가-1 장학금 수의 현황 항목 순으로 대학에서 가장 많이 자체 정정을 하였으며 현장 점검에서는 12-가-1 장학금 수의 현황, 14-하-2 시설 안전관리 현황 순으로 오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대학 정보공시 주요 오류 사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학 알림이 유튜브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